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5부터 정치부회의를 열겠습니다. 정부가 3분기 백신 접종 일정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50대 이하 일반 국민들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신체커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잠시 뒤 5시 열리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회동, 그리고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 만나요? 새송이, 할 말 다한 밀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도 독도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인데요. 아마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 도대체 언제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조 반장이 저보다 먼저 맞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워낙 이 태극권의 이 철사장까지 워낙 어. 건강하시니까 그건 박 반장 잘 맞죠. 모르죠. 그 이상복 중국무사 한번 검색해봐야 네. 나오는데 그렇구나. 철사장을 연마하셨기 때문에 어. 건강하시니까 네. 국장이 저한테 양보해 주신다면 제가 네, 신혼이고 알았어요. 하니까 제가 양보할게요. 다시 녹화해놓겠습니다. 네, 향후 진술 번복에 대비해서 VAR 녹화까지 했지만 아마 저 때도 부 국장은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먼저 백신을 맞게 될 거라는 걸요. 정부가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또 의료진과 국군장병 등 필수 인력을 위주로 접종했다면 하반기에는 평범한 정회원들에게도 순서가 돌아옵니다. 저는 40대 일반인입니다. 8월에 맞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백신 맞을 수 있는지.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 나머지 일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40대면 8월에는 맞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궁금했었던 하반기 접종 계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분기에는 만 18세부터 59세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는데요. 사전 예약을 거쳐서 7월 26일부터 50대부터 1차 접종 시작합니다. 갓 지천명에 오르신 복국장, 50대 후반 먼저 맞고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4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해서는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회원 중에서는 조멘토, 류 실장, 박마커, 신체커, 그리고 막내 백반장 순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이 박마커는 예비군 얀센 백신을 이미 맞아서 제외가 되겠죠. 본인 선택에 따라서 접종 일시와 기관을 결정한다라는 설명을 보면 수급 여건에 맞춰서 백신 종류까지 선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7월에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이 합계 약 1천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7월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제 5번째 뉴스픽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예약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상자들은 이렇게 예약 초과에 의해서 접종이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약을 하고도 접종을 못한 60세 이상 먼저 맞아야겠죠. 그 다음은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7월 기말고사 이후부터 맞게 됩니다. 2학기 등교 전면 정상화를 위해서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 교직원도 7월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자, 오늘 1차 백신 접종자 1,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상반기 1,300만 명 목표 달성에 힘입어서 쭉쭉 속도를 내고 있죠. 다만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부작용인 희귀 혈전증 진단을 받은 뒤에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사인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한 뇌출혈이었고요. 자, 접종 후 9일 뒤에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평소에 기저질환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귀 혈전증 사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자, 또 인천에서는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후 5일 만에 숨졌습니다. 접종 후에 두통과 가슴 통증을 보여서 응급실에서 진료도 받았는데 어제 낮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혈전증 사례는 아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 백신 대신 식염수를 놓는 맹물 접종, 또 백신 종류를 착각하는 오접종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접종 등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국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픽입니다. 새송이. 새롭게 만나는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줄여서 새송인데요. 잠시 뒤 5시에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습니다. 2년 넘게 공존해온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포함해서 다방면의 협치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이 새송이는 꽃송이를 피울 수 있을까요?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활성화되길 바라고 또 뭐 그에 앞서서 송영길 대표와의 어떤 또 당의 그런 어떤 모임은 가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올해 송 대표는 58살, 이 대표는 36살입니다. 대략 삼촌과 조카 사이 정도가 되겠죠.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아들이 있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력도 5선 대 0선으로 크게 대조됩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이런 비교가 썩 탐탁지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586 꼰대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굳이 이 대표의 청년 이미지를 강화해줄 필요는 없겠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돌풍을 쌍수 들고 환영한다. 또 언론은 이준석 아버지뻘이라지만 내가 더 혁신적인 면이 있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또 이준석과 나, 우리 둘 다 비주류라면서 공통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를 공개 칭찬한 건 덤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는 청년 세대, 민주당의 반성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지가 회의적이라면서 조직을 만들고 직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세대 교체의 답을 민주당이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지적한 겁니다. 만일 야당 당대표가 되면 2주에 한 번 정도 고정 인터뷰로 저는 상대가 있고 좀 맞받아치는 걸 좋아하는 거가지고 좋은 상대를 좀 찾아주십시오. 저는 사실 그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오시면 썰전을 같이 벌이겠다. 아이고 송 대표님이 응해주시면 저야 땡큐죠. 네, 잠시 뒤 정치부회에서 송 대표와 이 대표의 첫 만남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벌써 궁금한데요. 썰전 라이브 찍고 정치부회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 할 말 다한 미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회담 직전까지 살인자, 거울이나 보라 이렇게 거친 장외설전이 이어졌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수감 등 러시아의 인권 문제, 또 해킹 의혹에 대해서 면전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흑인 인권이나 잘 챙기라 이렇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핵전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Meeting had results. It was substantive. It was concrete. Because I think there's a genuine prospect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without us giving up a single solitary thing based on principle and our values. 네, 이어지는 네 번째 픽입니다. 스페인에도 독도가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마드리드에 있는 상원 도서관에 보관 중인 이 책, 1730년대 한반도를 기록한 조선 왕국 전도에 명확하게 표시된 독도가 문 대통령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안경도 벗고 유심히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섬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도가 이미 이 시기부터 한국의 영토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부끄럽습니다인데요. 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5.18 구속 부상자 외 문홍식 전 회장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된 뒤에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관련해서 5.18 단체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5.18 유공자라는 명예는 면죄부가 아니다. 앞으로 자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문 전 회장을 다시 입국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